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오늘은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4권을 가지고 왔어요. 책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뜨개를 커서 다시 시작했었을 때 책을 먼저 사서 봤어요. 그간 모아온 책들이 꽤 되는데 그 중에는 겹치는 책들도 있고 굳이 구매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던 책도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보고 참고로 하는 책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오른쪽에서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강아지 니트 손뜨개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북유럽 스타일 손뜨개 소품, 그리고 이거는 목에 두르고 싶은 머플러 손뜨개, 그리고 이거는 탑다운 니팅이라는 책이에요.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랑 머플러 책이랑 두 개를 제일 처음에 구매를 했었어요. 제가 뜨개를 다시 시작했을 때는 강아지한테 옷을 떠주려고 다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니트에 관련된 책을 먼저 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옷들은 목에서부터 뜨는 강아지 탑다운 니트를 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검색해보니까는 인터넷에 나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인터넷에는 이렇게 이거는 뒷판, 앞판을 따로 떠서 목을 뜨고 그 다음에 팔 부분을 뜨는 그런 옷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옷들밖에 서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샀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떠보면서 강아지 옷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탑다운 니트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요거를 보고 거의 이거를 접목시켰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는 진짜 주구장창 보고 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이 책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예쁘게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네. 대부분의 책들이 여기 다 일본이라고 써있네요. 대부분의 이런 니트 책들은 얘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일본에서 넘어온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은 다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무늬를 보면요, 여기 목차는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쪽에 도안이랑 같이 있는 부분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목차를 보면 이렇게 페어 아일 식으로 옷을 뜰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줄무늬 무늬도 있고 강아지 모자도 뜨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샀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거 떴던 것 같아요. 이런 거에다가 그냥 무늬를 뺀 채 그냥 단순하게 떠가지고 옷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등판과 앞판을 따로 떠가지고 꼬매는 그런 옷이거든요. 등판, 앞판 따로 뜨고 이 소매에도 코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팔 부분도 만들고, 다 뜬 다음에 목 부분 따로 이제 이 앞판과 뒷판을 합친 다음에 목 부분을 따로 코를 주워서 또 넥 밴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옷이에요. 지금 이 옷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내해주는 옷 만드는 방법을 참고했을 뿐이고, 뒤에 이런 무늬는 제가 좋아하는 무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뜨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옷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뜨개를 하시는 분들은 쉬운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제 경험상 탑다운 니트로 뜬 강아지 옷이 강아지들한테 입혔을 때 훨씬 더 편한 옷이더라고요. 제가 잘 못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탑다운 니트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강아지 옷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책에 안내되어 있는 모든 옷들은 다 뒷판과 앞판을 따로 떠서 꼬매는 방식의 옷이라는 거. 하지만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처음 뜨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잘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앞판하고 뒷판하고 만약에 꼬매게 될 때 어디랑 연결해서 꼬매야 되는지까지 정말 코수랑 단수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초보자분들한테도 추천하는 그런 옷이고요. 이런 넥 밴드를 좀 더 길게 해서 목 폴라로 떠도 되는 옷이 이렇게 있고,
구멍이 좀 숭숭 나서 프릴로 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 프릴 달린 치마 요거 괜찮거든요. 제가 요거를 주변 강아지들한테 몇 번 따서 선물했던 것 같아요. 암컷들한테는 요거 선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요 후드티, 이 후드티로 만드는 옷도 있어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예쁜 옷들이 많고요. 굳이 이 무늬대로 뜨지 않아도 기본적인 골격, 옷을 어떻게 뜨는지에 관한 방법은 이게 정말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케이프라든지 뭐 가방, 장난감 같은 거 다 여기 웬만한 거, 강아지들에 대한 웬만한 것들은 이 책에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옷의 길이를 어떻게 재야 되는지, 제가 약간 탑다운 니트를 뜨면서 뜨는 길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 옷은 왜냐면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강아지들 만드는 방법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강아지들이 입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 몸에 맞춘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의 크기도 이 책에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요만한 크기의 강아지들한테는 이만한 사이즈의 옷이 맞다고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저는 되게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진짜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이런 거 너무 이쁘죠. 요거 후드티 한번, 이 책을 사신다면 요거 후드 스웨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되게 괜찮아요. 요거 책은 강아지 옷을 뜨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그런 옷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 책을 같이 샀었어요. 저는 뜨개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등등 확인해서 뜨개를 하는데 화면들이 확확 넘어가는 것을 일시정지해서 뜨는 것도 귀찮고, 뜨개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재생해서 뜨는 것에도 무리가 있었어요. 도안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도안으로 나와 있는 것을 펼쳐놓고 뜨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책을 사다가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강아지 옷도 뜨고 날 위한 머플러로 떠보자 하면서 샀던 책이에요. 네, 딱 이 메인 화면에 있는, 첫 화면에 있는 이 머플러를 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샀었는데 이 방법이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떠봤고, 여기에 대부분의 머플러는 시도를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어려운 거 말고는. 얘도 하트무늬처럼 도트가 나는 거, 이것도 도전해봤었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레이스 무늬를 내는 거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바늘로도 이렇게 레이스 무늬를 낼 수가 있구나, 구멍이 숭숭 뚫린 레이스 무늬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이 무늬로도 제가 저희 엄마 머플러를 한번 선물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머플러를 뜨다 보면 안쪽으로 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도안대로 뜨니까 안으로 굉장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머플러들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뜨고 사이드로 가터뜨기 모양을 좀 넣거든요. 근데 이 도안대로만 해줬더니 좀 실이랑 안 맞아서 그런지 많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뜨면서 또 공부도 좀 해보고 그러는 편이에요. 머플러 무늬 한번 봐보세요. 구멍이 예쁘게 숭숭난 머플러도 있고요. 너무 어려워서 도전조차 못 해본 것도 있어요. 배색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다음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요거였거든요. 뿌띠숄인데, 그래서 요거는 실이 산타클로스라는 실로 떴었고, 이렇게 뜨면서 이런 무늬를 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얘를 이 가운데 가터 무늬를 다 뜬 다음에 얘를 코를 주어서 따로 뜬 게 아니에요. 이 끝에서부터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뜨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볼록볼록 무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조개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나뭇잎 모양처럼 이 무늬를 내면서 이렇게 뜨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끝에 이렇게 블러킹 처리를 하면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올 텐데, 저는 그런 거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빨아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가디건이나 외투에 그냥 걸쳐주는 용도, 어깨에다가 걸쳐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색깔을 제가 이런 색으로 떴기 때문에 봄 한정 머플러예요. 이거 머플러를 단순하게 네모나게 뜨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거의 레이스 무늬이기 때문에 꽈배기가 막 들어간 그런 머플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도전해 볼 법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옷 뜨는 건데 이건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싸게 샀었는데 이거 3,000원짜리 책이거든요. 이거는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코바늘로 되어 있는 편물 그런 소품도 소개가 되어 있고 대바늘로 뜬 것도 다 있어요. 보면 이런 아랍 무늬 가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꽈배기 무늬가 잔뜩 들어간 그런 가방 무늬예요. 근데 가방을 대바늘로 뜬 거죠. 이런 거 나와 있고 스누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약간 머플러인데 처음과 끝이 막혀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머플러라든지 가방, 그다음에 모자, 장갑도 여기 있는데 장갑 이런 소품들. 그래서 이런 볼레로도 이거는 코바늘로 뜬 거예요. 볼레로를 코바늘로 뜬 거고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사고 여기 밧줄 무늬 방울 모자라고 있거든요. 요거 떴던 것 같아요. 방울은 안 만들었다. 밧줄 무늬 모자. 이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밑에를 안 접는 무늬에다가 방울이 달린 거고 얘는 밑에를 접으면서 방울이 없는 모자거든요. 요거를 두 형제한테 선물했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모자도 되게 예쁜 무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애플민트. 얘가 애플민트였거든요. 얘도 애플민트네요. 소품을 뜨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소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금액이 막 10,000원 이상 넘어가긴 하는데 간단하게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이거 빼고는 다 서술형이 아니라 도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뜨개예요. 다 도안으로 되어 있어요.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 머플러 책도 요 뒤에 코 막는 방법, 그다음에 대바늘 요거 기호표 이 책도 나와 있고 여기 강아지 옷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 책마다 작가마다 표현하는 기호 방식이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이 표현되어 있는 기호 방식으로 뜨면 돼요. 이렇게 이런 가방 무늬. 이거는 가방으로 만들었지만 니트를 뜬다고 하면 니트 안에다가도 접목시켜도 되고 이걸로 머플러도 떠도 되고. 저는 책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서 이 무늬 조금 저 무늬 조금 해가지고 옷도 만들기도 하고 머플러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은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더 해드리는 거예요. 3,000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3권 소개시켜드렸고 이 마지막으로 옷을 뜨는 니트 책인데 제가 탑다운 니트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내 옷을 한번 떠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주문했던 책이에요. 이건 한미란 님이 쓰신 책이래요. 한국분이 쓰신 책이고 이건 도안보다는 서술형에 가까운 책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옷들은 바늘 이야기 사이트에서 패키지 상품으로도 판매 중이에요. 아마 실과 책에 나와 있는 도안을 첨부해서 판매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저는 책을 먼저 사서 봤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보진 않았어요. QR코드 동영상 수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미란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뜨는 방법을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진짜 칭찬해요. 저는 이 책을 왜 추천해 드리자면은 목차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 6개를 뜨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각각 옷을 뜰 때 무늬가 다 다르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다 달라요. 이거는 가디건식이고 이거는 요크 스타일의 탑다운 방식이고 이거는 가로 패턴이 들어간 그런
무늬의 스웨터고, 이거 레귤러 스타일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탑다운, 얘도 기본적인 탑다운 니트예요. 그래서 각각 옷을 떼는데 치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그런 치수로만 쭉 뜨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내 몸의 치수를 재가지고 치수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게이지도 계산을 하고 코수를 정하는 방법이 이 책에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 니트에 관련된 그런 서적이라고 하면 이게 바이블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도안을 사거나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책들만 봐도 정해진 길이와 정해진 실에 대해서 도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책은 그 무엇도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치수도 어떤 실로도 뜰 수 있는 책이에요.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는요. 레귤러 스타일 두 벌의 옷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독을 하시고 보신다면 탑다운 니트를 뜨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도안을 구매해서 다른 옷들을 뜨더라도 도안을 좀 쉽게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탑다운 니트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좀 더 금방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읽으면 너도 탑다운 니트 뜰 수 있어. 특히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책에서 사용된 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바늘이야기 사이트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 실들이에요. 참고로 이 책은 2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소개해드려 봤어요. 어느 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많이 보는 책이에요. 한동안은 조끼에 꽂혀서 조끼에 관련된 책만 주구장창 사들이며 보다가 또 어느 날엔 꽈배기에 꽂혀서 꽈배기 관련 책을 사서 보다가 그래요. 요즘에 무늬에 꽂혀서 대바늘 비친 무늬 패턴집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신세계인든요. 여러분들도 추천하실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한테 없는 책이라면 사서 봐볼게요. 단 한글로 되어 있는 것만 추천해주세요. 날이 진짜 뜨개 하기 좋아요. 해질 무렵 TV 앞에 앉아서 TV는 귀로 듣고 뜨개질하기. 저 요즘 숄 같은 거 뜨고 싶어서 디자인 찾아보고 있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다른 게 뜨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좋은 날씨를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즐거운 뜨개 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